무더위가 시작된 날씨.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기 마련입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는가 했더니 모양새가 어딘지 좀 이상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술센터에서 지원받은 미생물입니다. 요게 그 광합성균은 냄새 잡아주는 거고, 요거는 고초균인데, 고초균은 파리 알 실어 놓으면은 알 표면의 단백질을 얘네들이 다 파괴를 시켜요. 그러니까 파리가 훨씬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고초균과 광합성균을 넣고 500배의 물에 희석을 하는데요. 이게 먹는 건 아니고 이거는 토끼 분해주는 겁니다. 토끼 똥 부숙대라고. 사육장 아래로 떨어지는 토끼똥에 뿌려주는 미생물 희석에 분변 냄새를 줄이고 부숙 속도를 높여준다고 하는군요. 이 자체에서 부숙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퇴비장에서는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은 부숙이 완료 다 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거 잘 왔다. 뭐 도와드릴까요? 이거 내가 밥 주는 건데 내가 밥 줄 테니까 네. 요쪽 편에 똥 좀 있더라. 똥 좀 쳐라고는. 네, 알겠습니다. 오자마자 토끼 분변 처리를 시작하는 아들 배광민 씨. 그런데 손수레 모양이 어딘지 독특합니다. 레일이 없었을 때는 똥을 구루마가 저 위에서 눌러지니까 칠 때도 불편하고 범벅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똥 위로 다니게 되니까 치기도 편하고 사람이 움직이기도 편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미생물이 뿌려진 분변을 직접 만든 손수레 이동 공간으로 모아놓고 편하게 퇴비장으로 옮긴답니다. 지금 같이 한 지는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토끼고기라는 새로운 축종이니까 또 사람들한테 인식이 아직 부족한 축종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장래의 희망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귀농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감 껍질 먹인 토끼가 약용 성분이 높아 보양식으로 비전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데요. 그런데 토끼 고기가 보양 음식으로 어떻게 좋은가요? 토끼가 찬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더울 때 많이 먹으면은 영양 보충도 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토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으로 도시에서 하던 서비스업을 접은 광민 씨.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술에 가득 채운 토끼 분변은 외다리로 연결된 퇴비장에 썼는데요. 노출된 퇴비장이지만 수시로 미생물 희석액을 뿌려준 덕분에 악취로 문제되는 일은 없었답니다. 위에 이렇게 천막처럼 덮어주고 공기가 통하게 하니까 2주일이면 부숙 다 됩니다. 발효 숙성이 다 완료된 분뇨는 동네 주민들이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토끼에게 사료 배식을 마친 부자농부는 사육장 옆 시설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액체가 이게 뭐길래 통 안에 담아둔 걸까요? 내장에다가 부숙시키려고 이제 미생물을 고초균 2리터, 광합성균 2리터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토끼 분변 퇴비에 이어 토끼 내장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액비를 만드는 중이라는데요. 그런데 그때 토끼 농장으로 들어서는 한 차량. 정장 차림의 손님이 여기 무슨 일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일찍부터 나와 계시네. 제가 그 기술센터 공부하러 가면서 좀 귀찮게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미를 넣어보니까 예. 이게 좀 뻑뻑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나는 저 토끼 내장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뭐 간껍질 이런 것도 같이 넣으시는 모양이네. 간껍질을 좀 넣으면은 거기도 당분 성분이 있으니까 미생물 먹이가 안 되겠나 나중에 싶어서 넣고. 설탕도 보충하시고. 예, 설탕도 넣고. 저도 군감옥에 해서 여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200배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요 결과물들이 요 나와 있는데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희석 배수니까 잘 지켜서 하시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예. 각종 액비를 나누어 드립니다. 꼭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을 검증받은 토끼 액비를 인근 농가에 제공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번에 거는 검사해 보니까 200배 희석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200배 그 효율만 지켜가지고 잘 한번 써보십시오. 작년에 이 액비를 1년 동안 사여 보니까 이 모든 작물의 그 색깔이 깔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액비를 써보려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토끼 액비 가격은 얼마인가요? 지역민들이 토끼 농사하고 뭐 축산 농가라 하면은 뭐 냄새 나는 걱정도 하고 이러는데 동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좋고 토끼가 키우는 농산물, 특이한 농산물 한번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그냥 더불어 같이 살고 싶어서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작물 종류 가릴 것 없이 마을 60호 농가들이 이 액비를 사용한다는데요. 액비 받은 김에 바로 밭을 찾은 이웃 농부. 부자농부 말대로 200배 물에 희석해 감나무를 향해 시원하게 분사를 합니다. 감도 가을에 가면은 이 색깔이 깔이 참 잘 나와요. 그리고 저 단단하고 올해도 감농사 풍년 기대해 봅니다. 이웃 농가까지 생각하는 배문수 부자농부. 그와 토끼의 인연은 퇴직 후부터였습니다. 군대는 또 해군에 나와가지고 외항선을 또 한 7년 탔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주 들어와가지고 토끼나 2마리 사가지고 키우면서 집에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2마리를 사서 키웠는 게 시작이고 마리수가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판로 걱정도 되고. 토끼 농장 운영 초기 정부의 불법 도축 단속으로 토끼 고기의 거래가 위축되었고 동시에 애완용 토끼 사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토끼를 고기로 먹는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판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카톨릭 의대 교수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 얘기가 차라리 상주에 많은 감껍질을 미겨가지고 감 먹은 토끼를 한번 해보면은 그게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감껍질 미기는 토끼를 갖고 매달리게 됐습니다. 여러 농가와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토끼 사육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던 부자농부. 이후 백숙, 탕수육, 진액 등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시도해 판로 문제를 싹 해결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보고 또 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서 물어도 보고 해보니까 좋은 점은 상당히 많은데 알려지지를 않았다 하는 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중탕 가지고 특허도 출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